자, 다음으로 이제 도시재생이 이제 개념이 어떻게 성립했는가. 자, 제1회 도시재개발 국제세미나가 열렸대요. 도시재개발 국제세미나. 언제? 1958년. 자, 1958년이면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 끝나가지고 막 정신없을 텐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도시재생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인지했다는 거죠. 왜?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뭐, 영국 같은 경우 이제 거의 58년 이전이니까, 한 1930년도에서 50년 사이 신도시 50몇 개를 만들죠.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14개였고 한 50개 가까이 신도시를 막 만들어주고 미국도 TVA 대공황 겪으면서 그린벨트, 그린힐스, 그린데일과 같은 그린벨트의 도시들 뭐 기타 뭐 조나단 신도시는 콜롬비아 신도시는 신도시 계획을 막 만들면서 기존 시가지에 도심 공동화라든지 뭐 인프라의 부족이라든지 상당한 도시 문제를 겪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자고 해서 이제 도시 재개발이라는 것이 사회적 이슈, 도시적 이슈로 떠오르는 거고 1958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거치는 거죠. 야, 이거 도시 재개발, 도시 재생 문제 있다. 우리 한번 만나보자. 네덜란드 헤이그. 그렇죠? 갑자기 문득 헤이그 특사 떠오르네요. 그렇죠? 헤이그 특사. 우리 조선 역사에서 한번 보면 헤이그 특사. 자, 딴 얘기 좀 했고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토지 이용의 효율화, 주거 환경의 개선, 도시 기능 회복 등 물리적인 것 위주로 개선하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제1회 국제 세미나에서 우리 도시 재생을 해야 돼. 도시 재개발해야 돼.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우선 토지 이용 효율적으로 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등의 물리적 구조에 대해서 바꾸자. 즉 어떤 개념? 협의적 개념의 도시 재생, 도시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두 번째, 장기적으로 슬럼지구 및 환경의 정비를 해야 된다. 슬럼지구. 사람들이 나가고 쇠퇴하면서 노후화되고 저렴해지고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슬럼, 블레이트, 게토와 같은 그런 공간을 정비하자. 주택의 질을 향상해야 된다. 건축물 노후 불량한 것들 고치자. 이런 거죠. 빈곤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 계획적인 것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물리적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의 공간만을 바꿀 것이 아니라 기본 수요, 기본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주고 개선해서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 모든 것을 다 바꾸자. 어떤 의미였어요? 광의의 개념의 도시재생이었죠. 이런 것을 어디서 얘기한 거야? 제1회 도시개발 국제세미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이거예요. 재개발을 지구재개발과 수복재개발, 보전재개발로 만들어주자. 자, 재개발의 구분을 지구재개발과 지구 수복재개발, 그리고 지구 보전재개발로 구분을 했다. 지구재개발이라는 것은 전면재개발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복재개발은 일정 부분씩 바꿔주면서 하는 거고, 보전재개발은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 보존해서 넘어가게 되는 기본적인 재개발의 구성이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 재개발 혹은 지구 재개발이라 불리는 전면 재개발이에요. 철거 재개발이다. 자, 전면 재개발, 지구 재개발, 철거 재개발 다 같은 말인데 오랜 역사 문화가 있는 지역을 전면 철거해서 전체적으로 다 철거해서 이질적인 시설을 건립할 경우 도시의 정체성을 훼손한다. 우선 전면 재개발 기본적으로 그 공간 죄다 밀어서 새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문제점은 뭐예요?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수복 재개발 기존의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고 부분적으로 철거 재개발하는 소극적 개발 방식이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 보존 및 노후 불량 요인들만 개발해서, 그러니까 길이 안 좋다. 그럼 길가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길가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건물이 조금 오래됐다. 그것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보존 재개발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환경이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적 조치로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이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해야 할 시설물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즉 여기가 지금 막 망가진 건 아닌데 그대로 뒀을 때 문제가 예상되는, 그렇죠? 이런 곳을 재개발하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재개발, 그렇죠? 다 재개발인데,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전면 재개발, 수복 재개발, 보존 재개발 정리하면 전면 재개발은 전체를 다 개발해서 다 밀고 새로이 만들어주는 것으로 기존의 역사 문화적인 요소들이 없어지고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점이 있다는 걸 얘기했고요. 수복 재개발은 기존에 쓸 수 있는 거 남겨둔 상태에서 그 불량화된 요인들만 바꿔주는. 그러니까 우리 개념상을 보면 이건 재개발이고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자, 보존 재개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혹은 이 동네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정비를 취하지 않으면 낙후될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혹은 역사 문화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보존 재개발이다. 그래서 전면 수복 보존 계획 재개발을 구분을 지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1회 국제 도시 재개발이라는 것을 통해 전면 재개발, 수복 재개발, 보존 재개발을 이야기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도시 재개발을 왜 하는가? 목표를 좀 알아야죠. 자, 그 첫 번째가 구도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고 도심 상권의 활성화, 주상복합 용도의 개발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 첫 번째 구도심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진단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 기반시설 등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 도시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활용하여 도시 구조와 이미지를 개선하자. 자, 구도심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심이죠. 근데 그런 곳이 시대가 지나면서 낙후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니까 살리자. 다시 되살리자. 사람들을 끌어모이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이런 개념이 구도심의 정체성 회복이죠. 그래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뭐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개념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있었던 역사와 전통적인 공간을 재활성화 시키자는 개념이고요. 자, 도심 상권의 활성화.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테마상가 조성, 보행자 전용 도로의 설치 및 소매 상권의 활성화 등 도심 전문 기능과 기능의 선별적 기능 강화를 통해서 도시명 광역 상권 및 지역 중심 상권 조성하여 구매력을 확보한다. 기본적으로 전통 상권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근데 이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이제 전통 상권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그 시장 정비, 재래시장 정비 사업 등 같은 걸 통해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도심상권 활성화, 그 수원시에서 있었던 문전성시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죠. 문전성시. 그러니까 수원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뭔가 라디오도 틀어주고, 뭐 사람들 찾아오게끔 하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 시장 활성화 방안들은. 그래서 어떤 재래시장에서는 막 쿠폰도 만들죠. 점심때. 식판 만들어가지고 그 시장 돌아다니면서 쿠폰으로 점심 때울 수 있게끔 하고, 뭐 한켠에 식당 마련해서 밥 한 그릇에 막 200원, 300원 막 이런 식으로 팔아서 한 3,000원 내외면 푸짐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이 다 재래시장 활성화고, 현대화 사업 어떤 거요? 재래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천시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붕 다 만들어주고 있었고, 차량의 진입, 우선 주차 문제가 시급했죠. 그러니까 주차장, 공용주차장 많이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뭐 재래시장 상품권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도심 상권의 활성화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기본적으로 기존의 도심 상권이라는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그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포커스를 잡아주는 핵인데 그게 점점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죽는다는 것은 서민 경제가 죽는다는 거죠. 일전에 한번 이런 도심상권과 관련해서 토론회장이 있었는데 되게 젊은 친구였어요. 젊은 친구가 왜 도심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냐, 왜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은 자기는 재래시장을 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저와 함께 만나진 못하지만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이 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거의 90년생, 90년생쯤 됐을 거예요. 학번으로 따지면은 한 10학번? 이 정도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엄마 손 붙잡고 재래시장 안 갔죠. 그쵸? 재래시장 안 간단 말이에요. 다 어디 갔어요? 마트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 손을 잡고 마트를 갔다는 건 그 친구가 커서도 재래시장 잘 안 찾겠죠.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재래시장을 가본 적이 없는데 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냐라는 의문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계획가라는 사람은 자기의 편의보다는 우선 도시 전반적인 도시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을 다 봐줘야 되잖아요. SSM 대형마트 같은 경우 대형마트에서 장사한다. 우선 싸고 편하고 깨끗하고 좋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개발 이익은 그 기업, 이마트니 홈플러스니 그와 같은 기업에 다 환원된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대기업만 계속 커지는 경우고 하지만 재래시장 같은 경우 어때요? 개개인이 다 장사를 하는 거고 거기서 다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서민들의 삶이죠. 재래시장이 많이 거래가 되고 활성화돼야 서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고 서민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심 재활성화라는 것은 서민의 삶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재래시장을 가보지 못했으니까, 안 갔으니까, 왜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서민들, 우리가 봐야 되는 도시공학과가 도시계획과가 봐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계획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주상복합 용도의 개발입니다. 자, 복합 기능을 수행하여 도시 내 상업 용도의 급격한 증가를 현상을 배제하고 도시 내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상주 인구 감소를 방지하겠다. 자, 복합 기능을 수행하여 도시 내 상업 용도의 급격한 증가 현상을 배제하고, 즉 우선 상업지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커요. 그렇죠? 상업지 같은 경우 수요가 분명히 큰데 상업지만 만들다 보면 이제 도심 공동화 현상도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주택과 상업을 같이 공존시켜서 직주 근접을 이용한 교통 효율을 개선하고 통시의 이제 교통량의 집중의 문제를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주상복합 같은 경우의 개념은 우리 예전부터 많이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복합용도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중에서 복합용도 중에 주거와 상업만 섞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복합용도 개발, MXD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요. 세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서로 다른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을 때 복합용도 개발, MXD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냐면, 민자 역사 같은 거 보면, 용산의 아이파크, 전철역, 기차역이라는 교통의 요지를 수행하고 있고요. 거긴 백화점이라는 상업시설도 들어와 있고, 아이파크라는 주거시설도 들어와 있죠. 즉 다양한 기능이 와서 서로 다른 수익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게 MXD, 복합용도 개발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주거와 상업을 섞어버리는 거죠. 주거와 상업. 그럼 왜 주거와 상업을 섞느냐? 기본적으로 상업만 넣었을 때는 장사가 솔직히 안 돼요. 이건 뭐 제 판단일 수 있는데, 중소지방도시에 만들어진 상업시설 같은 경우 미분양 사태 엄청 많거든요. 건물도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중소도시가 아니라 서울만 봐도 뭐 저기 어디죠? 성신여대 입구에 지금 있는 건물, 성신여대 입구 쪽에 지금 그 CGV 영화관과 함께 있는 건물 이름이 있는데 기억은 안 나요 지금. 근데 그 건물 같은 경우 거의 한 20층 가까이 되는데 10몇 층까지 되는데 중앙층이 다 비었단 말이에요. 분양이 안 돼서 그 일대 상권들을 흡수를 못해서. 그러니까 디벨로퍼 입장에서도 상업지만 만들었을 경우 분양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분양이 안 되는 것을 공급을 하느니 주거지역과 같이 공급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거지역 같은 경우 상업지역과 근접해 있다? 분명히 접근성 좋은 거고요.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 들어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고 있는 도심과의 접근성도 좋은 거고. 그러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상업만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분양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 근처에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존에 있었던 공간을 재개발을 통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주상복합개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또 이제 주상복합 개념에 대해서까지 한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이제 재개발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협의적인 개념과 광의적인 개념이 있었죠. 협의적이 어떤 거였어요? 물리적 환경만 재개발하겠다. 광의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을 재개발하는 거였죠. 자, 그럼 그런 재개발은 어떻게? 재개발 수법에 따라서 혹은 재개발의 수행 방식에 의해서 혹은 재개발 대상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정의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수법. 자, 1958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1회 축제 재개발 세미나가 열렸고, 여기에서 전면 재개발, 수복 재개발, 보존 재개발을 만들었다. 자, 전면 재개발에는 어떤 거였어요? 전면 철거를 통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죠. 다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역사, 문화적인 정통이 있었던 거 다 무너뜨리고, 뭔가 정체성이나 고유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재개발의 방식이었고요. 수복 재개발. 지구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겠다. 지구의 본래 기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능이 있었겠죠. 그런 기능들은 기존에 유지하고 노후 불량화된 요소들만 뭔가 도로가 좀 불량하거나 집이 좀 오래됐거나 이런 것들만 조금씩 좀 소극적인 형태의 재개발이 수복 재개발이다. 자, 마지막으로 보존 재개발. 환경 악화를 예방하는 조치. 이거 그대로 두면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더욱더 악화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때, 이럴 때 보전 재개발 방식을 채택한다. 여기에는 역사나 문화적인 공간 요소도 포함되겠죠. 자, 기본적인 요소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전면 재개발, 수복 재개발, 보전 재개발. 요 세 가지 개념 정리해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본다면 재개발 수행 방식에 의해서 수행 방식 어떻게 할 거냐? 자력 재개발. 그 사이트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재개발을 유도한다는 거고요. 차관 재개발, 누군가의 힘을 빌린다는 거죠. 저 누구의 힘을 빌려서 재개발을 해보자. 혹은 위탁 재개발,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거죠. 여기 재개발 해주세요. 그렇죠? 지금 위탁 재개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해서 자력 개발을 조합이 자력으로 개발을 하겠지만은 건설사에게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행사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합동 재개발. 2개 이상이 같이 공동으로, 민과 관이 공동으로 들어오겠다. 합동 재개발이고, 순환 재개발. 여기 재개발하고, 저기 재개발하고 돌아가면서 하겠다. 그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있네요. 자, 다음으로 본다면, 도시 재개발 대상에 의한 분류. 자, 대상. 우선, 도심지를 재개발한대요. 도심지. 주거지겠죠? 아니, 그 상업지겠죠? 상업지역이 이제 뭔가 기능이 낙후되고, 뭔가 뭐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뭐 역세권에 들어왔는데 차량들이 막 너무 부족해. 뭔가 이렇게 공간이 좀 부족해요. 이런 거 도심지 재활성화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요. 주택.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건물들, 노후 불량한 주택들, 건물들 새로 만들어주는 주택,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도 있을 수 있고, 공장. 우리 공업지역 아까 잠깐 설명했었죠? 어디? 뭔가 우리나라를 보면 뭐 성수동이나 저쪽 물레동 같은 경우, 거기 공장 같은 게 있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흐름이 변하면서 낙후됐을 때 그것을 재활성화시키자는 그런 개념의 공장 재개발. 자, 시장 재개발. 재개발도 아까 한번 얘기했었죠? 뭔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재래시장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서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와 같은 장소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대상에 따라서도 주거, 상업, 공업. 여기도 상업이죠. 이와 같은 대상에 따라서 재개발 방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개념 똑같아요. 주거지역 혹은 도심지역의 물리적 환경만 개선할 수도 있고, 주거지역에 혹은 도심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다방면으로 재개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공장 재개발 같은 경우 요즘 추세가 그런 광의 개념이잖아요.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시켜서. 그렇죠? 그리고 시장 재개발 같은 경우, 뭐 아까 제가 제시했던 문전성시 이런 것들은 협의의 광의적인 개념으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시키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 또 이렇게 보면 재개발 대상에 따라서도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관련법에서 본다면 우선 요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 두 번째가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주택 재건축,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
5번째 주거환경관리사업, 6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요 2개 같은 경우는 추가가 됐어요. 2개 같은 경우는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한대요. 어떤 사람들? 약간의 돈이 좀 없고요. 소외되고요. 열악한 주거환경. 좀 이제 소외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주택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여기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봤더니 정말 저소득층이 정비 기반 시설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시설이 과도하게 밀집했대. 말만 들어도 어때요? 무지하게 안 좋은 동네죠. 그렇죠? 그냥 달동네와 같은 개념. 달동네와 같은 개념이 도시 주거환경 정비 사업. 정말 좀 안 좋은 동네를 재개발한다. 자, 그럼 주택 재개발. 정비 기반 시설은 열악하고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곳. 자, 그럼 정비 기반 시설 어떻대요? 열악하고 주택도 안 좋대. 그럼 뭐야? 얘도 분명히 둘 다 안 좋은 거죠. 기반 시설 안 좋고 집들 안 좋고. 그럼 이런 거 어떤 거? 전면 재개발해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냥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환경은 정말 열악 무지하게 안 좋은 동네라고 한다면 주택 재개발은 좀 더 그래도 괜찮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된다는 거. 자, 그럼 그 다음 뭐였어요? 주택 재건축이죠. 주택 재건축. 자, 주택 재건축 어때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화돼요. 양호화나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한다. 잠깐 2개 비교해 볼까요? 주택 재건축은 양호하다고 했는데 재개발은 열악하대요. 그럼 얘 도로하고 집 둘 다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하고 집 둘 다 안 좋은 건데 얘는 어떤 거? 정비 기반 시설. 도로는 양호하다. 다음 어떤 거? 강남 같은 거 생각하시면 기반 시설 잘 닦여 있는데 아파트가 오래됐어. 그럼 아파트만 재건축하는 거죠. 건축이 뭐야? 건물 새로 짓는 거잖아요. 누구만? 아파트만. 그러니까 재건축이잖아요. 그럼 재개발은 뭐였어? 다 열악하니까 전체를 다 개발하자. 무슨 개발? 전면 재개발. 분명히 2개의 차이점이 있죠. 자,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 자, 어디에서? 상업과 공업에서. 다른 데는 어디였어? 다 주거지였잖아요.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이었는데 도시 환경 어디다? 상업과 공업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거? 시장 재활성화 같은 거. 여기 공장 재개발 같은 거.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기본적으로 4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떤 거였어요? 무지하게 안 좋은 달동네, 극히 열악하게 노후시장 과도하게 밀집한 공간이었다. 주택 재개발은 어떤 거예요? 건축물과 기반시설 둘 다 불량했다. 주택 재건축은 기반시설, 도로와 인프라는 같이 잘 갖춰졌지만 기본적인 건축물들은 오래된 그와 같은 사업이 된다는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2개의 사업이 이제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왔는데,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자, 주거환경을 관리한대요. 단독주택 및 다세대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의 보전, 정비, 개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과 비슷한 사이트예요. 비슷한 사이트인데, 그쵸?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노후불량한 건 아니야. 건축물이 노후불량한 건 아닌데, 다양하게 밀집했고, 밀집하다 보니까 공동이용시설, 즉, 도로나 뭔가 어린이공원이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 같은 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다. 거기 관리 깔끔하게 조금만 바꿔주면 사람들 살기 좋으니까. 조금만 바꿔주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즉 건물들이 많이 모인 길거리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자, 기본적으로 길가가 너무 건축물이 밀집해서 보기 안 좋은 거죠. 도로변인데 건물도 너무 오래됐어. 그럼 이런 것들 보기 좋게 좀 개선해야 되잖아요. 우리 도시 재생이라는 것이 그 도시의 기능 회복이나 미관 증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지금 얘는 거리만 정비를 한다는 거죠. 거리만. 그러면 얘는 어떤 거였어요? 그 집들 내비두고 기반 시설들만 추가해 준다는 개념이고, 이거는 도로만 정비한다는 개념이고, 여기는 상업적이나 공업적 분명히 대상 지역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건 어떤 거? 기반 시설이 양호하니까 주택만 바꿔주자.
마지막 주택 재건축은 전면 재개발 방식을 통해서 그 사이트를 바꿔주는 거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말 극히 열악하고 안 좋은 달동네와 같은 것을 철거한다는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 하나하나 좀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다면, 이제 대상에 따라서 도심이냐, 주택이냐, 공장이냐, 시장이냐, 대상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고, 수행 방식, 자력, 차관, 위탁, 협동, 순환 등 그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진행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 가장 큰 모태는 전면 수복 보존이라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얘기했던 재개발의 수법들. 이런 구분들은 여러분이 한 번씩 다시 체크해 보시면 시험 문제 종종 나오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그 재개발 수법이었으면 이제 이런 것들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